자, 7월 20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시장이 조금 밀렸죠? 안 그래도 어제 낮에부터 미국 실시간 선물 지수가 좀 밀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자,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다 밀렸습니다. 생각보다 낙폭은 조금 줄인 편 같아요. 지수 차트를 보면, 21선, 즉 황금일선 21선을 깨지 않고 끝났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21선 깨지 않고 예전에도 한번 밀렸을 때 이렇게 밀리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밀리고 올라가고 21선 결국 잘 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추세가 크게 변했다거나 그렇게 보기 힘들고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21선을 같이 61선 같이 지켜줬는데, 요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약간은 조금 박스권에 갇힌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게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때 7월 9일날 크게 밀렸다가 지켜줬고, 자, 이번에도 잘 지켜주고 있고, 해서 저가격 지수 밑으로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때 이 지수를 보면, 음, 자, 지수 차트를 보면, 이때 지수가, 3200포인트예요. 지금 3232포인트죠. 이렇게. 그래서, 3200포인트. 그러니까, 3200포인트를 깨지 않는 게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깨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직은 괜찮고요.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을 외국인이 계속 팔았었는데, 이렇게 다행히 기간이 좀 방어해졌고요. 아침에만 해도 이제 개인들이 매도세가 있었는데, 자, 주식이 좀 올라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반등하다 좀 떨어졌고, 코닥 시장은 거꾸로 이제 외인이 매수해졌고요. 기관이 매도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코닥 시장에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번 한 주간 변이 감염이 1252명이라고 그래요. 그 76%가 자 델타 변이라고 합니다. 델타 변이가 금융시장도 덧줬다는 이런 기사가 있죠. 자, 델타 변이 금융시장 덧줬다. 증시, 코인 전부 다 유가까지 다 급락했고요. 삼성전자는 연중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이 델타 변이 공포의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계해서 사실은 델타 변이 관련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CBDC,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 가상화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채굴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안 좋은 건 맞죠. 자,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20일 급락했고요. 한 달 만에 3만 달러 선이 무너졌더랍니다. 델타 변이로 세계 경제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미국 뉴욕 증시가 어제 많이 무너졌고, 유럽 증시도 오르고,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큰 가격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일 좀 핫했던 종 메타버스. 오늘 시장이 하루 종일 안 좋았는데, 유일하게 이 메타버스 관련주는 상당히 좋았고, 이제 대출도 이 메타버스에서 가상영업장에서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빠진 은행권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자이언트 스텝이 17%는 급등했죠. 이 자이언트 스텝뿐만이 아니라 알차라도 꽤 크게 급등했습니다. 음, 자이언트 스텝이 50 신고가를 찍었는데 장중 17%대 급등했고요. 11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에도 메타버스 사업 지원하에 추가됐고, 정부는 기술 개발과 콘텐트 제작을 지원해서 메타버스 전문 기업을 2019년 21개에서 2025년 150개, 7배죠. 이렇게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개에서 자 150개. 확실히 이게 미래 가치가 있는 사업이죠. 이제 알차라도 꽤 급등했는데, 이렇게 MZ세대, 밀레니얼 세대 플러스 Z세대가 사용하는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제페토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더라죠. 이런 거 관련해서 알차라도 굉장히 크게 급등하였습니다.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 하나 상장하는데 6,700대 1 이런 경쟁률. 메타버스 공모주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래요. 맥스트인데 이 공모주 청약 경쟁률 6,700대 1을 돌파하고 역대 최고치. 이 상장 주관사가 이제 하나금융투자인데, 오후 4시에 마감한 이 일반 청약 경쟁률이 6,763대 1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메타버스가 확실히 미래 가치가 있고, 또 그쪽으로 시장이 커가는 매기가 있는 건 맞죠. 메타버스 펀드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메타버스 올라타서 메타버스 한 달 수익률이 3.5%고, 전문가들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가 전 세계 2억 명의 가입자가 이용장인데, 최근 SK텔레콤이 메타버스 앱 이프렌드를 출시하면서 이 분야 선두주자인 제페토에 도전장을 넣습니다. 네이버 기다려. SK텔레콤이 도전장을 냈다는 얘기죠. 자, 집콕시대 메타버스주가 뜬다고 한미 증시에서 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20일 오늘 기사죠. 차세대 성장산업 관료주로 각광받고 있고, OLED 제조업체 281%,
급성장하고 있죠. 미국 플랫폼 기업 순매수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메타버스가 굉장히 강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보면 꽤 많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같이 시장 안 좋을 때 자기 혼자 주구장창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옵티시스가 0.61% 갔고, 자, 코세스는 제자리, 선익시스템도 5.89%, 세종시도 엄청 강했죠, 그동안. 자, 그리고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14%, 에이톤도 5%, 이 한비수 8.53% 대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알체라도 20%까지 가까이 올라가는 대단한 기염을 토해줬고, 부동 평균적으로 8%, 5%, 뭐 2%다 올라갔죠. 물론 좀 밀린 종목들도 있는데 전체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좀 보고 원체 강해서 볼 건데, 월봉에서 이제 너무 높아요. 사실 뭐 가는 종목이 더 가긴 하는데, 이 종목 예전에 이 21년도 올해 6월달,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월봉에서 보면 이 3월달에 시가 자체가 22,000원인데 지금 17만 11만 원 5배 더 올라왔죠. 그러니까 너무 높고 쫓아가서 하기에는 확실히 부담이 되고 이제 가지신 분들의 권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옵티시스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엄청 높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막상 아침 새벽 방송인데 추천을 못 하는 게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월봉에서 한번 불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덱스터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보시면 덱스터 이 종목이 이제 보시면 제가 그 며칠 전에 영상 찍은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하고 장기 파트너십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계약건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졌는데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됐던 거죠. 그래서 덱스터를 제가 아침마다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제법 올라갔습니다. 이 친구 처음에 영상 찍을 때 월봉이 이 정도 있었는데 제가 높지 않다고 그랬죠. 이제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게 높은 위치가 아닌데 쭉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그랬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5선 안 끼고 잘 돌아 나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오늘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 그날 그 넷플릭스하고 이제 기사 뜬 날 올라간 날이 이날이에요. 이게 올라가 놓고 음봉을 때려 놓으니까 자, 투자자들이 이게 뭐지? 분명히 좋은 기사 떴는데 이렇게 개인들 물량을 뺏고서 그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 영상 찍으면서 이때 좀 관심 가지면 어떨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종교가 나고, 앞으로 조금 더 이 상승 여력은 덱스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좋고, 또 하나가 젠백스링크인데 이 주가 지지부진하죠. 그렇지만 역시나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월봉에서 되게 낮은 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낮은 데 있고, 추세는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죠. 주봉에서 보시면 요렇게 20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20주선 근처만 잘 지켜주면 역시 추가로 상향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선 찍었죠. 이 앞전에 급등한 이력이 있어요. 이 날짜가 언제냐면, 자, 이 날짜가 6월 10일이에요. 6월 10일 날, 자, 고점이 2280원, 이렇게 평 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종합 기간 쪽에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근데 이 6월 10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달 전 정도인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부터 한 달 정도 거치면 이 대량 거래에 힘에 입어서 또 한번 급등할 수 있고, 일단 이렇게 밑에서 평 쏴주는 꼬리 이런 게 좀 필요해. 그러면 순간 급등할 수 있어. 젠백스링크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N게임도 제법 올랐죠, 이 친구. N게임 예전에 이 친구 처음 봤을 때가 이제 이때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상체과 치고 가고 있죠. 자, CMS에도 그 메타버스 관련인데, CMS 같은 종목들이 이 교육주이면서 메타버스 관련 연결된 전형적으로 좋은 종목이고, 월봉에서 5개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주봉에서도 역시 5선 안 깨면 되고, 일봉에서 21선 회복기적으로 긴꼬에 달았는데, 일봉에서만 잘 21선 회복기적으로 돌아나가면 추가로 잘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지니뮤직도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이 친구들은 다 월봉에서 예전에 이 종목들보다 낮긴 낮아야 하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이 월봉에서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월봉 5개월선 근처에 있는 게 단지 안전하고, 좀 20주선 막 회복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20주선의 추세만 잘 따라가고 있으면 20주선 회복해준다? 순간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이렇게 60일선 회복해주는 좋은 모습에 있기 때문에 이 60일선만 잘 회복해서 잘 돌아 나가면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살아났죠. 그러니까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는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니뮤직이라든가 CMS라든가 젠백스링크, 덱스터는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웅진싱크 위기라고 있는데, 역시 AR 관련해서 이 교육 영상 하는 친구들이죠. 근데 오늘 순간 급등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19%대 갔다 왔는데 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앞에 있는 매물단 다 잡아먹고 21선 밑에서 위에를
매물대를 잡아먹으는 행동이 제가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랬죠. 상황은 좋은 거고,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 선을 잘 지키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이렇게 20선 잘 지켜주고 있고요. 내일부터 2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 C급익도 추가로 꾸준히 상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확진자 지금 막 신규 확진자 생기는 분들 중에 절반이 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델타 변이죠. 국내 mRNA 백신 이 변이가 이 변이에 대응하는데 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KR-mNA 컨소시엄이 얼마 전에 구성됐죠. 연내 변이 대응 추가 후물질 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원생명과 이 변이까지 예방한 후보를 보유하고 있고 동물 실험 등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 강화졌지 생명vak신 말씀드린 대로 자, 전력 수급에 불안한 신고리 사업 조기 투입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화재로 정비 중인데 신고리 사업기가 곧 재가동 승인 전망이고요. 정부와 한국수자력 원자력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 사업기 정비 일정을 당겨 조기 투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근 표명의 냉방기 등 전력상이 급증했죠. 그러면서 전력 수급 불안 우려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신고리 사후 정비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탈원전 여파로다가 이제 이 8년 만에 전력 수급 경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비상체제 들어간 에너지 공기업 이렇게 있고, 이 전기 관련주들이 어제까지 좀 승승장구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죠. 자, 보시면 선도전기가 3%대 밀렸고, 홍명전기 1.47%, 일진전기 0.2%. 이렇게 또 재령전기, 재령사도 꽤 밀렸고요. 특히 세명전기 좀 많이 밀렸죠. 서전기전은 튼튼하게 잘 나가고 있고, 페니시티가 7%, KBI 배터리 5.92% 밀렸습니다. 사실 KBI 배터리 좋게 보고 있었는데 월봉에서 이게 보시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5개월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고 아직은 추세가 변했다거나 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우리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어. 그래서 추세에 대한 큰 변화는 없는데 주봉에서 예전에 매물 때는 다 뚫어놓은 거거든요. 이 친구가 우리 다 뚫을 거야.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해 보여요. 내일이 이 자리 위에서 올라가야 추세가 완벽하게 이제 전환이 되고 이 매물도 소화가 되는 건데 또 깨지면 다시 한번 20주선까지 올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어서 이 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월 살짝 되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이게 일봉은 말 그대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거지 추세를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 추세가 좀 이렇게 완벽하게 이 우상향으로 월봉에서 보면 우상향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조금 쌀 때 더 매수하시면 좋고 크게 나쁘거나 자 그래 보이지 않는 종목이 KBI 메탈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전기관리 많이 빌렸는데 사실 선도전기 같은 종목들도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많이 마진폭이 있어요. 먹을포. 저 요 먹을포 그러니까 목표가를 잡으면 지금 매수하면 얼마 먹을 수 있을까? 또 어디서 손절해야 될까라는 이 주식은 이 계획의 영역이죠. 또 아무리 좋아 보여서 많이 매수했어도 좀 안 좋다 싶으면 비중을 좀 덜어내서 요만큼만 들고 가는 나머지는 잠깐 손절해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대응을 안 할 거고 믿고 가면 좋긴 한데 주식시장이 쉽지 않죠. 자 어쨌건 여기 목표가가 6,000원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높지 않죠. 월봉에서 다른 종목들은 일진전기 같은 정도만 봐도 사실 꽤 높아요. 월봉에서 자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사상 최고가 찍고 할 판이죠.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자리가 사상 최고가 찍고 하면 이제 10,000원대가 넘어갈 수 있는데 예전에 1,100원대에서 10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무리가 된다고 보고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일봉에서는 이틀 전 이렇게 쉬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도 이렇게 이틀간 옆으로 쉬면서 그냥 팡 쏘는 경우 있어요. 나쁘진 않은데 어쨌거나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선도전기 위치가 높은 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게 조금 무너지긴 했지만 결국 꼬리 달고 겨울선포 회복해졌죠.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나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재룡전기나 이 재룡산은 꽤 낮은 위치에 보시면 월봉에서 위치들이 낮아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이제 추세를 완벽하게 못 잡고 있긴 해요. 다른 전기들은 완벽히 잡았는데 못 잡고 있긴 한데 요번 달에 잡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죠. 좀 저점인 매력이 있는 거죠. 자, 일봉에서는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오늘 하루 쉬어가는 타이밍 이렇게 됐고 재룡산업도 자 이때부터 반등하다가 오늘 어제 오늘 조금 쉬는 타이밍 이렇게 됐죠. 재룡산업도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잘 뻗어 있고 우리 추세가 굉장히 좋아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뭐 PNC탱크랑 K서전기는 너무 월봉이 높아서 사실 이 친구들은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 PNC탱크도 자 KBA 베타라고 이렇게 나머지 종목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셀트리온이 좀 부활했죠?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체조 레키로나가 인리 사용 승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주가 강세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인도네시아 식약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자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을 보면 어제까지도 이렇게 강하거나 막 좋지는 않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나름 반등했죠. 자 셀트리온이 3% 올랐는데 월봉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선 잘 지키고 올라가고 있죠. 일봉에서도 이 황금일선인 21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20을 잘 지켜줘 나가고 있어서 괜찮고요. 주봉에서는 이제 5선 회복해줘야 되는데 회복해줬습니다. 이 옆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로 왔죠. 지루하게 가다가 회복해줬는데 이왕이면 20선까지 회복해주고 안착하고 돌아 나가면 더 좋은데 일단 잘 회복해줬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좋은 위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일단 일봉에서는 21선 회복한 거죠. 이렇게 내일부터 깨지만 아니면 추가로 반등할 수 있는 여러 건 있는데 하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그렇지 않게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장기 추세가 이제 깨지지 않았어요. 5개월선 회복해주고 안착해주고 있는데 이 5개월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깨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5선에서 20선까지 와 있는데 5개월선을 깨지 않았듯이 20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20선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0.34% 아주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도 어쨌건 좀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게 크게 반응했죠. 월봉에서 저번에 제가 5개월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5개월선 깨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역시 좀 반등해주고 있고 최대한 빨리 5개월선 회복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반등하는데 5개월선 가격이 12만원대죠. 그러니까 12만원대 회복해줘야 좀 좋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일단 5선 회복해주면 긍정적이에요. 5주선은 중기 추세를 결정해주기 때문에 이 5선 회복해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 셀트리온처럼 21선도 회복해줬죠. 내일부터 이 노란 선인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시황 정리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 모나미가 좀 괜찮아 보인다고 그랬죠. 이제 반일 테마, 이제 이 문 대통령이 방일 무산이 됐죠. 그러면서 모나미가 좋다고 그랬는데 모나미가 오늘 급등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미처 체크는 못했는데, 모나미가 이렇게 반일 테마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모나미가 가장 차트가 좋고 이쁘다고 그랬는데 이 마감은 2%대 했는데 상황을 보면 자 오늘 시가가 자 16%대 12%대 그리고 고가가 16%대 찍고 긴 꼬리 달고 떨어졌습니다. 사실 모나미가 이 긴 꼬리 특징이 좀 있어요. 이렇게 긴 꼬리 잘 달고 떨어지고 잘 달고 떨어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거래량은 터졌습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5개월선을 잘 타고 가는데 이 반일 테마가 잠시 잠깐의 테마인지 길게 타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잠시 잠깐의 테마라고 해도 5개월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선 이탈 안 하고 있죠. 그래서 5주선과 입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가 돼요. 물론 반일 감정이나 반일 이 이슈는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이슈가 계속 가지 않는다고 해도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일단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21선, 5일선 이거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스스로 반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반일 테마나 이슈라는 건 잠깐 왔다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크게 우상해 간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아직 모멘텀이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이 추가 투자했더랍니다. 제 영상에 보면 SMR 관련해서 조금 있어요. 이 소형 원자로, 이 소형 원자로 모듈인데 우리나라에 이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그 설명드린 전기 관련주들도 다 이 SMR하고 관련이 있죠. 특히 요새 더 각광받는 게 이 전력 수급이 자꾸 딸리죠. 근데 이제 이 소형 원자료가 이런 데서 조금 유리한가 봐요. 그래서 조금 관심 가져야 되는데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추가로 투자했고 SML 기자재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보면 사실 제법 올라오긴 했어요. 예전에 막 주술라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핫했었는데 자 월봉에서 추세 잘 유지하고 있죠. 우리 잘 유지하고 있어 우상향. 그러면서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 해주고 있죠. 회복해줘야 돼요. 모든 주식은 5선을 깔끔하게 회복해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 25,100원 5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자 25,160원입니다. 다 회복해줬죠? 조금만 더 저기 하면 회복해주지 않을까 싶어 회복해주고 일봉에서 2천 옆으로 가는 박스권 구간에 있죠.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 요것만 돌파해주면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도 조금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깬다거나 밑으로 쭉 밀릴 수 있고 주봉에서 5선 이탈하게 되면 이제 추세가 그냥 깨져요. 요것만 조심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랑풍선 여행 콘텐츠 플랫폼 20일을 인수했죠. 지금 사실 여행업계 별로 안 좋죠. 왜냐면 여행업계들이 이제 조금 살아날 뻔했는데
이번에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자, 미국의 이 여행 관련주들이 또 엄청 많이 무너졌죠. 그만큼 상황은 안 좋은데 오늘 노랑풍선의 주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노랑풍선을 보시면 자, 일봉에서 오늘 제법 올라갔죠. 자, 마감도 자 깔끔하게 꼬리 안 달리고 끝났고 이렇게 7%대 끝났습니다. 가격이 33,680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월봉이 너무 높아요. 이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백신이 풀리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델타 변이라는 것도 언젠간 다 잡히겠죠. 백신이 다 이제 풀어질 거니까. 그래서 좋긴 한데, 어쨌든 좀 높은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고요. 역시 추세죠. 이 노란 풍선의 꼬리를 보면 정확히 오선 찍고 돌아 나왔죠. 그래서 오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전 고점까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좀 높아요. 그래서 높으니까 이 점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H 신소재가 오늘 좀 좋았죠. 이렇게 보시면 GH 신소재, 여기는 음압병실, 음압구부자 테마 상승세에 좀 올랐는데, 이게 다 델타 변이 때문이겠죠. 지금 다시 한번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압병실 관련주들은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3개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 GH 신소재가 12.34%, SY가 6%, 오텍이 3.68% 올랐습니다. GH 신소재를 보면 월봉에서 아주 높진 않죠. 예전에도 이화봉시가 지수 엄청 강했었어요. 다 가격 정도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물론 뭐 쫓아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좀 위험하고 저항 매수하고 싶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녹색선인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긴 꼬리 달았는데 5일선 가깝게는 나 5일선이나 20일선 안 깨면 매수할 거야라는 그렇게 기준. 주식은 내가 어디서 매수해서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아니면 그 기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갖든가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SY라는 종목은 높지 않아요. 자, SY라는 종목이 월봉에서 이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지금. 예전에 이 음압병실 관련해서 이게 한번 크게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저 GH 신소재나 오텍처럼 쭉 무너졌다가 이제 옆으로 갔는데 드디어 이평 세개 뚫고 여기서 뚫고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SY가 조금 더 매력적인 거고,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까지 낚였다가 이번 주에 주식이 흔들리면서 지수가 흔들리면서 이선 딱 찍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5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5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4344, 4340원이에요. 4,340원. 지금 가격수 4,360원이죠. 돌파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괜찮고요. 일봉에서 긴 꼬리 달았기 때문에 일단 5일선만 깨지 않으면 SY는 순간 추가로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SY는 관심 갖고 보시는 게 나아요. GH 신소재처럼 너무 높은 것보다는 SY처럼 밑에서 낮게 출발하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